윤 대표님, 네. 이 민주당이 지금 투사들을 내세우겠다고 해갖고 나와 있는 사람들, 네. 여성 트리오가 이른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사람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총선 때 바람을 일으키겠다 해서요. 이 사람들을 여기도 여론조사 붙여보고 저기도 여론조사 붙여봐가지고 지금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충 정해져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저는 표를 얻기는커녕 이 보수한테는 도움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세 명 다 저는 그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여태까지 아닙니까? 행적을 보면은 정말 꼴값을 많이 해서 쓰리 꼴값녀라고 봐요. 쓰리 꼴값녀. 예, 왜냐하면 정도로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특히 추미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뮬레이션을 넣어봐도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동작도 떨어져. 예, 예. 또 중성동갑도 그렇죠. 예. 윤희숙 의원은 전 의원한테 떨어져요. 예. 예. 전현희도 발음은 잘해야 돼요. 전현희도 예. 이 뭐 이재명 그 부산에서 테러 당했을 때 그거 뭐 정치 보복이니 뭐니 계속 그런 거 떠들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이재명 눈에 들은 거죠. 이현주도 그렇잖아요. 과거 뭐 문재인 저격수니 뭐니 해서 탈당해서 국민의힘 쪽 가서 뭐 공천 받고 뭐 했었잖아요. 문재인은 네. 최소한보다도 무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재명한테도 연상군 닮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돌고 돌았던 사람이 이재명은 반윤 전선에 이면은 다 오케이. 예? 문재인하고 상극인 거 아무 상관없어. 예. 그래서 지금 여성 3명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죠. 지금 이현주는 예. 내가 용산에 가겠다. 신정지 1번지 가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현주가 탈당했는데 탈당 감산도 안 한대요. 예. 탈당 경력이 있으면은 점수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전략 공천해 버리겠다니까. 당이 요구해서 다시 복당한 거기 때문에 감점도 안 한대요. 그래서 용산에 지금 나가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용산에 나가서 되겠어요. 고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거기서 지금 저 영등포에서 삼선하고 거기 와서 일선을 해갖고 사선은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현주 정도가 이현주는 또 당을 많이 옮겨갖고 철새 여왕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되겠느냐? 전현희도 지금 어디 전략 공천을 한다는데 중성동 갑도 윤희숙 전 의원한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진선미 전 장관이 있는 여기도 지금 강동 갑으로 지금 보내볼까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도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있죠. 쇼핑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진선미 의원이 있는 강동 갑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을에는 추미애를 내보내서 나경원 의원하고 붙여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추미애는 어디 가나 붙여놔 다 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바람을 좀 일으키는 면은 있죠. 추미애가 가면은 나경원하고 붙으면은 아마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뉴스에는 많이 나오겠죠. 추미애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또 빅매치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래도 뭐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럼요. 뭐 다선 의원인데 뭐 일단 뉴스 가치는 있다고 봐서 빅매치가 되는 거죠. 이 추미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스카우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피 수혈을 하는 차원에서 원래 대구 세탁소집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DJ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확 세탁해 버리라고 했는데 세탁은커녕 거기다 구정부를 지금 잔뜩 정치권에다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오염물질이 됐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긴 이유 중에 두 사람 공로자라면은 조국하고 추미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작을에 지금 현역 이수진하고
하고 나경원하고 붙여보니까 이수진이 37%, 나경원이 41%. 예. 나경원이가 4%나 앞서요. 또 거기에다가 추미애를 대보니까 추미애는 33%, 나경원은 44%, 예. 11%포인트가 그 나경원 의원이 앞서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경쟁력은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없는 편이죠. 거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는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갖고 17, 19일 네. 조사에서 20일 발표한 네. 그러니까 6개 지역이죠. 아마 네. 이번에 격전지라고 네. 하는 곳이 네. 나와 있는데 네. 우선 계양을 네.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44, 원희룡 34. 아직은 지금 10% 네. 정도가 차이가 나는 네. 걸로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0%면은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추세를 보면은 1월 31일에 네.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할 때는 48대 32로 16% 차이가 네. 났었습니다. 네. 16%.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미디어 토마토가 13, 14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49.1, 원희룡 41. 그래서 네. 여기는 8.1%로 이렇게 네. 좁혀졌어요. 네. 이제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막 가서 사무실 내고 털을 잡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10%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럼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지금은 아직 기초공사도 안 끝났기 때문에 네. 기존에 또 그쪽에서 지난번에 보궐선거 출마했던 윤형선 예. 그 의사하시는 분이죠. 예. 그분의 조직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좀 받아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근소한 차로 붙지 않겠느냐. 그 선거 마지막까지 접전이 좀 엎치락뒤치락 저는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윤영선 후보하고 싸울 때 이재명이가 52%를 얻었는데 지금 44%로 나와 네. 있는 거 네. 보면은 이재명의 평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내려와 있죠.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 10%라고 하지만 5%만 가져오면은 그럼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 네. 5%만 가져오면은 그렇죠. 내가 5% 늘었다는 거는 상대방이 5% 깎아먹은 거니까 그렇죠. 예, 5%만 가져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저는 뭐 지금 유동규라고 대장동 관련된 이분도 지금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또 어떤 행동을 할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수는 좀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규 씨가 뭐 마지막까지 뛰면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 쪽에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하든가 네.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이루어져야겠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좀 물밑에서는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건 뭐 정광훈 목사까지도 관여가 됐던데 보수가 이기는데 다들 좀 힘을 합쳐야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분이 물론 뭐 대장동 사건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재명의 그 전과 나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가까이서 제일 봤으니까 그걸 폭로하고 이 역할로 좀 끝나서 좀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좀 혼선을 주지 않게 저는 적당한 시점에 물러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에 앞서 얘기한 동작을 네. 또 계양을도 있습니다만은 수원정 네. 여기가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네. 있는 지역이고 이수정 경기도 교수가 나간 지역 아닙니까? 네. 여기도 워낙 야세가 강해서 아직은 38대 30으로 이수정 네. 교수가 조금 밀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워낙 뭐 수원정은 그 야당세가 센 데고 박강훈 의원이 또 MBC 기자 출신인데 또 그 지역을 단단하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 뭐 경기대 범죄학 교수 했는데 유권자들은 잘 모르죠. 예. 근데 새로 시작해가지고 8% 포인트는 차이 나는데 이만해도 저는 선전 안 가라고 봐요. 그 아직은 동네에서 뭐요. 이수정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요. 예. 예. 분당 의뢰 예. 김은혜 네. 전 홍보수석하고 김병욱 예. 민주당 의원 여기는 36%로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예,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공천이 그
국민의힘 아직 경선이 안 경선이, 끝났어요. 네. 예. 김민수라고 그분하고 대변인이죠. 그렇죠. 예. 김은혜하고 당내 경선을 좀 해야 되는데 김은혜하고 지금 민주당의 김병욱하고 조사해 보니까 똑같이 36% 나왔는데 이 지역은 저 국민의힘이 강하거든요. 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라 저는 뭐 무난하게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성동갑은 윤희숙 전 의원 국민의힘이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붙이면은 임종석이 33, 윤희숙이 30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밀립니다만 추미애를 붙여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33, 추미애 31로 나왔어요. 그렇죠. 2% 포인트로 윤희숙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 임종석한테는 지금 한 3% 밀리는 걸로 나왔는데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윤희숙 의원은 중성동갑의 초면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30% 정도 나온 거고 임종석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했던 사람인데요. 인지도가 높죠. 저는 막 임종석 공천이 중성동갑에 저는 안 나올 거로 보거든요. 이재명이가 열로 안 내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나온다고 해도 윤희숙 의원이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소양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적이 양산을 아닙니까? 김태호 의원이 이쪽으로 낙동강 벨트로 옮겨갔어요. 거기에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경남지사를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가자마자 앞서버린 것 같네요. 김태호 의원이 이제 3% 앞서는 걸로 40% 나오고 김두관이 37% 나왔잖아요. 김태호 의원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잖아요. 그 탈환한다. 그리고 좀 다른 지역구 의원인데 좀 솔선수범해줘라.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이 오케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통 기분 좋게 오잖아요. 같이 자기 지역에 오더라도 떠밀려서 오듯이 오는 거하고 솔선수범해서 오는 거랑 주민들이 볼 때는 기분이 다르잖아요. 김두관도 이 지역이 고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기가 지난번에도 뭐 홍준표가 가느니 뭐니 와그라 그랬던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천할 때 이게 그 주민들의 그 자존심을 좀 살려주는 모양으로 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사할 때 누가 더 잘했느냐 이게 다 평가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김태호가 좀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두관은 좀 말만 앞섰죠, 뭐. 이장하다가 이장하다가 좀 남해 군수인가 하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자기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행안부 장관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김포에서도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김포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명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김포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김계희도 그 김포 편입 얘기만 하지 말고 딱 올라와서 김포 같은 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김포 반드시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하면 당선돼요. 그렇죠. 저는 그 김두관 의원이 말은 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준 낮은 얘기를 많이 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도 이분의 그 도전 정신, 저는 이거는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바닥을 기는 데는 선수라고 그런다네요. 그 표를 다지기 위해서 바닥을. 김포도 다니고 뭐 양산에도 지원해서 가고 뭐 이런 자세,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분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호영이나 뭐 말로만 하는 공중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땅에서 금 거는 데서 벗어나면 얼어 죽는 줄 알거든요. 좀 더 김기현 의원도 그냥 과감하게 저 태화강 건너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 건너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이번에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박맹우. 거기도 경선인데. 울산 시장끼리의 대결입니다. 울산 시장을 먼저 3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했을 거예요. 거기도 막상 막할 겁니다. 어쨌든 양산을은 현재로서는 김태호 의원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지금 막 가자마자 앞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대로 김두관이 이 바닥을 기는데 아주 선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을 파고드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든. 그걸 조심해야 돼. 정치인들 보면은 그 따뜻한 지역 양지는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뛰지는 않고. 주민들이 다 압니다. 알아요. 바닥에 몸으로
뛰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죠. 그게 결국은 유권자들의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격전지가 6곳을 네. KBS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한 반타작은 되는 것 같아요. 네. 3대3 정도 지금까지 나온 이 네. 여론조사 예. 상으로 보면은 뭐 분위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국민님한테 좀 유리하죠. 격전지에서. 지금 뭐 개항을 정도 한 10% 밀리는데 그거는 뭐 새로 갔으니까 그렇고 예. 상대가 그래도 야당 대표잖아요. 예. 거기에 그냥 깃발 하나 들고 맨 땅에 헤딩하러 가서 40%에 육박한 34% 나온 거면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네. 공천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네. 좀 세신 공천을 해서 분위기를 확 띄워주면은 격전지에서도 얼마든지 네. 승산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여지고 뭐 방심은 금물입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하면 뭐 과반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앞으로 남은 변수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은 민주당은 보면 불리한 것만 많이 남았고 예.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불리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지금 개혁신당 줄여서 개신당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표를 많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국민의힘보다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천 엉망으로 해서 출마하고 개신당 또 나오고 하면은 민주당 표가 4분 오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뭐 한 50일간 공천이나 이런 거를 좀 쇄신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금 뭐 의사 파업이 전공의 파업도 조금 국가적인 지금 현안이거든요. 예. 이것도 좀 과거 화물연대 잡듯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서 그 어떻게 보면 진정을 시키면 저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야당도 또 다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카드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네. 없습니다. 그게 맡아도든 아니든. 네. 그래서 시중에서는 여사님만 조용히 계시고 명품백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미래부터 자국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네. 빨리 그런 저쪽에서 딱 그거 쥐고 네. 있다 선거 때 탁 한 방 터트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외국 안 가기로 한 건 잘했어요. 네. 뭐 의사 파업이 있어서 또 의사 파업 하는데 뭐가 갔느니 뭐 여사님 또 사진 또 나오고 하면은 국민들이 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야당이 또 뭔가 쥐고 있을 것이다. 뭐 네. 예. 거꾸로 소리도 2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는 뭐 면역 주사를 좀 맞았기 때문에 좀 뭐 둔감해진 측면도 있지만 저 명품백 그때 상당히 보수 중도 지지자들도 당혹스러워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은 좀 됐습니다만은 자칫하다가는 또 다른 게 또 나오면 거기에 또 붙여서 이자까지 붙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